한 번쯤 그냥 친구였던 이성과의 관계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웃음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아무렇지 않은 손길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이런 감정이 더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우정에서 관계로 경계는 얇고 순간은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정서 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박지현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여사친 혹은 남사친이라 부르던 존재가 어떻게 S 파트너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정을 지키면서도 친밀함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 가볍지만 진지한 성숙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여사친을 S 파트너로 만들기 전 꼭 알아야 할 선긋기.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면 여사친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 다른 감정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친근함 속에서 피어나는 설렘, 가벼운 손길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긴장감. 하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긋기입니다. 단순한 우정을 성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싶다면 그 이전에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동거 중인지, 혹은 누군가와 관계 중인지 파악하지 않고 다가간다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시기의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볍게 넘겼다고 생각한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깊은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진심을 담았다고 해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 다음은 자기 감정의 솔직한 점검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신체적 친밀감을 원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섞인 상태에서 성적인 관계를 시도한다면 둘 다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사친과의 관계는 오랜 시간 쌓인 신뢰가 바탕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선을 넘기 전 반드시 직접적인 언어로 상대에게 그 가능성을 꺼내보는 용기입니다. 눈치나 암묵적인 분위기에 의존하면 오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성적인 관계로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할 때는 존중과 신중함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거절당했을 경우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선 긋기는 단절이 아닌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시작입니다. 우정에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아니면 우정을 지켜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죠. 애매한 경계에서 불편함을 만들기보다는 분명한 선을 긋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년 이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2. 감정은 금물. 연애와 S 파트너의 명확한 차이. 중년 이후 이성 친구와의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질 때 감정이 개입되면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연애 감정과 성적인 관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를 혼동해 갈등을 겪곤 하죠. 그래서 S 파트너와의 관계를 시작하려 한다면 연애와는 분명히 다른 규칙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연애는 마음이 중심입니다. 서로의 삶을 엮고 미래를 그리며 감정을 주고받는 관계죠. 반면 S 파트너는 철저하게 육체적인 교감에 초점을 둡니다. 물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최소한의 정서적 배려는 필요하지만 애정의 깊이나 책임감의 무게는 다릅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감정이 없으면 성적인 관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감정보다도 신뢰, 안전함, 솔직한 합의가 더 큰 역할을 하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 관계가 끝났을 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민한 뒤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연애 감정은 때때로 집착과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문자를 안 하지? 혹시 다른 사람이 생겼나? 같은 감정은 S 파트너 관계에서는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간혹 육체적 친밀감 속에서 감정이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관계의 목적 자체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3. 일상 공유보다 가벼운 만남이 중요한 이유. 연애를 하든 S 파트너 관계를 맺든 우리는 종종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친밀함의 핵심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성숙한 S 관계에서는 오히려 너무 많은 일상 공유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속하려면 오히려 가볍게 만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상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감정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가족 이야기를 하고 사소한 일까지 모두 털어놓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친구인지 연인인지 파트너인지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하죠. 이 흐려진 경계는 결국 기대를 낳고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삶은 이미 복잡합니다. 자녀 문제, 부모 부양, 건강 걱정, 경제적 부담까지 감정적으로 짊어져야 할 것이 많은 나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까지 무겁게 가져가면 결국 감정이 터져나오는 시점이 오고 맙니다. S 파트너와의 관계는 그런 무게를 덜어주는 쉼표 같은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가볍게 만나기입니다. 시간 약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으며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 관계. 필요한 순간에 잠시 만나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이 거리감이 오히려 신뢰를 만들고 부담 없는 만남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무심하거나 불성실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의 예의와 관심은 기본입니다. 다만 오늘 뭐 했어? 주말에 뭐 해? 같은 연애식 접근보다는 좋은 시간 보내자, 편하게 만나자는 메시지가 더 적절합니다. 가볍게 만나되 진심은 잊지 않는 관계. 그것이 중년 이후 오랫동안 서로에게 편안한 S 파트너로 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드는 대화와 행동. 어색하지 않게 S 파트너로의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입니다. 갑작스러운 표현이나 노골적인 접근은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죠. 중년의 관계에서는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와 행동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먼저 분위기를 여는 데는 안정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가 편안하게 느껴야 마음도 열립니다. 예를 들어, 오늘따라 편안해 보이네요. 같은 가벼운 칭찬은 부담 없이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죠. 너무 화려한 말보다 소소하지만 진심 어린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말투는 부드럽게, 눈빛은 따뜻하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더 깊게 와닿습니다.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짐을 자연스럽게 들어준다든가 계단에서 손을 내민다든가 하는 사소한 배려는 그 자체로 신뢰를 쌓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건 스킨십은 언제나 타이밍과 상대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손을 잡거나
등을 쓰다듬는 행동은 자칫 선을 넘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화와 행동을 통해 분위기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우린 이런 이야기까지도 편하게 나눌 수 있구나 하는 감정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감정 속에서 자연스레 미묘한 긴장감이 생기고 그 긴장감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유머와 웃음입니다.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상황, 유쾌한 농담 한마디는 긴장을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웃음의 대상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말과 행동은 결국 서로가 얼마나 편하게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화와 조심스러운 행동이 쌓일수록 둘 사이엔 더 깊은 신뢰와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5. 성적인 긴장감을 높이는 농담과 가치관 대화법.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긴장감입니다. 너무 건조하면 흥미를 잃고 너무 노골적이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S파트너 관계에서는 그 미묘한 중간 지점, 즉 자연스럽게 웃으며 설렐 수 있는 긴장감이 필요하죠. 이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농담과 가치관 대화입니다. 먼저 농담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동시에 서로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단, 유머는 어디까지나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들면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게 체력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같은 가벼운 말은 웃음을 유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주제를 터치할 수 있죠. 반면 외모나 과거 경험에 대한 농담은 자칫 상처를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중년 이후의 대화에서는 특히 공감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주제도 은근히 꺼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사람 손길이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같은 말은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분위기를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묻지 않아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치관 대화입니다. 이건 단지 이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군가와 오래 편하게 지내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같은 질문은 상대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그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죠. 특히 신뢰와 솔직함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대화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중요한 건 모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거나 농담만으로 대화를 채우는 건 오히려 부작용을 낳습니다. 긴장감은 말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벼운 웃음 속에서 은근한 설렘을, 진지한 이야기 속에서 깊은 신뢰를 만들어야 하죠. 그렇게 말과 마음이 오갈 때 두 사람 사이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이 바로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6.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한 5가지 핵심 원칙. 어떤 관계든 오래 지속되려면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S파트너와의 관계는 감정과 욕망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섬세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한 5가지 핵심 원칙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하지 않기입니다. 중년의 관계는 누구 하나에게 기대거나 의존하는 순간 균형이 무너집니다. 연락이 자주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나만 애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 감정이 얽히고 있는 겁니다. S파트너는 감정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애정 표현이나 연락 빈도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경계를 존중하기입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가족 이야기나
과거의 아픈 경험 등을 지나치게 캐묻는 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두기는 오히려 긴장감을 유지하고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솔직한 의사소통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말하고 불편한 점이 생기면 감정을 쌓기 전에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의 관계는 눈치보다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해는 대부분 침묵에서 시작되며 그 침묵은 결국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일관성 유지하기입니다. 오늘은 친절하고 따뜻했다가 다음 날은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예의 그리고 태도의 일관성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보다는 변함없는 사람에게 신뢰가 쌓이기 마련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끝을 준비하기입니다. 이 관계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별이 찾아오더라도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오히려 지금의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그저 좋은 순간만을 즐기기보다는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중년 이후 성숙한 S관계의 진짜 기술입니다. 7. 믿음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관계 유지법. 성적인 관계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시작되지만 그 관계를 오래 이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젊은 시절의 격정이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더 조심스럽고 정제된 관계 유지가 요구되죠. 오늘은 믿음을 바탕으로 S파트너 관계를 성숙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약속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다음 주쯤 보자는 말도 연락할게요라는 가벼운 인사도 중년의 관계에서는 모두 신뢰의 기준이 됩니다. 작은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태도는 곧 상대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단지 만남의 빈도보다도 말에 대한 진정성과 책임감이 더 큰 영향을 주죠. 둘째,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과거의 연인, 배우자, 다른 사람과의 경험을 지금의 파트너와 비교하는 말은 의도치 않게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성숙한 관계는 서로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부족한 부분보다는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기입니다. 중장년의 삶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 가족일, 직장 상황 등으로 관계에 소홀해질 수도 있죠. 이럴 때 왜 나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느냐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넷째, 자율성을 보장하는 태도입니다. 왜 오늘 연락이 없었지? 누구랑 있었어? 같은 질문은 관계에 집착을 심어줍니다. S파트너는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자유 속에서 만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감정이 흔들릴 때 솔직히 말할 용기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가는 과정 자체가 신뢰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거창한 약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행동, 섬세한 배려, 그리고 솔직한 대화에서 자라납니다. 그 믿음이 쌓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가볍지만 단단해지고 오래도록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S파트너 관계를 시작하기 전 서로 간의 기대치와 감정의 선을 솔직하게 확인하고 그 선을 지키는 성숙함입니다. 감정을 배제하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선이 있어야 관계가 편안하고 오래갑니다.
무심한 듯 진지하게, 욕심 없이 솔직하게. 그것이 중년 이후의 성숙한 관계를 위한 첫 조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냥 친구와 S 파트너 사이의 미묘한 경계, 그리고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이 아닙니다. 신중한 선택과 솔직한 태도,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동반될 때 비로소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S 파트너 관계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감정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훈련의 연속입니다. 편안하지만 가볍지 않고 자유롭지만 무책임하지 않은 그런 관계야말로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성숙의 특권입니다.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 오늘의 이야기가 조심스럽지만 소중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